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파트라고 적어놨네, 그죠? 자, 지금 기본 윤리인데 이 기본 윤리는 우리 법 제29조에 들어있어요. 이 기본 윤리가 단독으로 이렇게 32회 때 나왔었어요. 단독으로. 자,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기본 윤리.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세 가지와 이제 기본 윤리가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니까,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품위 유지. 여기는 이제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죠. 자,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전문 직업인이에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니까 개업하고 소속이다, 이 말이죠. 개업 소속.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가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가 없지. 그래서 개업하고 소속은 막 밤 12시 이후에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 안 돼. 품위가 떨어져요, 상당히. 중개보조원은 마음대로 하고, 중개보조원은.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는 개업 및 소속이다.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공정한 중개행위. 자, 마찬가지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개업하고 소속이에요. 개업하고 소속, 공정한 중개행위,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한 중개 업무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장님이에요.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팔라고 왔어. 친정 아버지. 집을 팔라고, 이 집 좀 팔아달라고 팔라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공정하지 못해. 그건.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 입장 앉아 있는데, 아버지라면서 막 얘기하면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뭐라 불러야 돼? 손님. 무슨 식당입니까? 손님. 또 고객님 마트. 롯데마트. 고객님 롯데마트. 그렇죠. 매수인이라 불렀으면 매도인이라 부르고 매도인님 하든지, 선생님이라 했으면 선생님 하든지, 똑같이 사장님이면 사장님 하든지 되겠죠? 똑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공정한 중개. 자, 세 번째, 비밀 준수가 비밀 준수. 요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었어요. 비밀 준수. 자, 비밀 준수는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 돼 있는데, 혹시 개업 등 이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개업 등. 안 들어봤고, 개업 등 말고 이게 개업 등등, 기타 등등 이 말이에요. 자, 개업 등은 이 중요한데, 개업 등은 5명이 있어요. 당연히 개업 들어가 있겠죠. 또 소속 들어가 있어요. 또 보조원 들어가 있어요. 또 임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원 들어가 있어요. 5명이잖아요. 다시 개업,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 이 5명을 합쳐서 개업 등 이래 불러요. 중요합니다. 주어가 개업 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5명이 딱 떠올라야 돼요. 개업,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개업 등, 우리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해요. 개업 등은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자, 기업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의사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뢰인의 비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환자의 비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신체 부위에 점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점이 있다, 이런 거. 충분히 알 수 있어. 이런 거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환자의 비밀을 말하면 되나? 안 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떻게 하면 안 돼? 누설하면 안 돼요. 누설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언제까지 말하면 안 되냐 하니까 두 번째, 그 업무를 떠난 후,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 말은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이 말은 그 일을 그만둔 뒤에도 말하면 안 된다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말하면 안 된다고요, 비밀을. 그럼 언제까지 말하면 안 돼? 그렇죠.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돼. 근데 막 말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 대나무 숲에 가야죠. 여기 울산에 대나무 숲이 있더만. 천리대 숲인가 뭔가. 있죠? 천리대에서 맞죠? 천리 아니에요? 심리대밭이에요? 천리대 숲인 줄 알았네. 한 번 가봤어, 한 번. 안에 들어가니까, 여름에 갔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좀 시원하더라고. 안에 그 벤치들도 몇 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 그리고 막, 거기 앞인가, 거기 막 자전거 이상한 타는 것도 있고, 막 그렇대. 그죠? 심리대 숲? 심리대밭? 하여튼 대나무밭에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대나무밭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점이 있다 그러면 그는 누설인 거예요. 점이 있다 그러면 누설한 거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하여튼 비밀 준수 요거는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반의사, 불벌, 처벌할 수 없다. 불벌죄.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 규정은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나왔다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반의사 불벌죄. 비밀 준수. 되겠죠? 여기까지. 자, 당연히 비밀 준수하지 않으면, 비밀을 누설하면 제재가 있어요.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재는 여러분들 이런 의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재를 붙여줘야 돼. 그래도 비밀 준수해야 된다.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재를 붙이면 굉장히 쉬워요. 암기법대로 붙여주면 되니까. 암기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밑줄 꺼볼게요. 여기. 43페이지 기본 윤리 양가로 1번 네, 전문 직업인이죠. 품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의 성실로서 공정 중개 의무 중개 행위 그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계엄 및 소속이다 이 말이죠.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밑줄 긋고 그 밑에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 수행 중개 업무 수행. 자, 양가로 이번에 비밀 준수해야 된다. 주어가 뭐라고요? 개업 등이라 돼 있잖아, 지금. 개업 등은 돼 있잖아요. 5명 있죠? 개업 소속 보조원, 임원 사원. 자, 두 번째 줄이네, 그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
그 밑에 줄에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이네. 중개계약. 자, 이 중개계약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용어 정의할 때 중개계약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중개계약 용어 정의할 때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되는 계약입니까? 계약이잖아. 중개계약이잖아요.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체결된다? 누구? 소장님하고 의뢰인이에요. 소장님하고 의뢰인이죠. 소장님은 이제 용어 정의했으니까 소장님은 개업이에요. 소장님이라 하지 말고 개업이라 해야 돼, 이제.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그걸 중개계약이에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그래서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계약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일반 중개계약. 그럼 이 중개계약 자체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예요. 사실행위 아니에요. 계약이잖아요. 일반 중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형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형태가 일반 중개계약이죠. 여러 명의 기업한테 중개 의뢰인이요. 여러 명의 기업한테 이렇게 의뢰하는 거예요. 중개안에 의뢰할 때 여러 명한테 의뢰한다 이 말이에요. 의뢰하는 방식이 1대 다 방식이에요. 여러 명한테 중개 의뢰를 했어. 한 3명한테 했다 치자. 그럼 그 3명 중에서 누가 보수를 받습니까?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기업이 받습니다. 셋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꼭 그럴 것 같죠? 실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책임 중개가 기대하기 어렵다. 열심히 안 한다. 왜? 자기한테 보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확실히 보장 안 되잖아. 옆에 사람이 받을 수도 있잖아. 보수를 더 빨리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보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다.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분쟁이 발생되면 분쟁 발생 소유도 높고 해결도 어렵겠죠. 그래서 소송으로 초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 중개 계약. 근데 가장 널리 이용되지. 우리가 뭐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작성했습니까? 소장님하고 계약 공인중개사하고 뭐 이렇게 작성 안 했잖아.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그냥 팔아주세요 하고 끝났지.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가 표준서식이라고 있어요. 표준서식. 자, 표준서식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 표준서식을 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하는 사람 국장이고,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여기 권장할 수 있으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국장이 정한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야.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지. 자, 표준 서식이 그러면 우리 법에 있느냐? 별지 서식으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14호 서식으로 있다 이 말이지. 14호 서식 요거를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이 서식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 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계약서, 일반중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임의성이다. 제가 제목 붙였어요. 의뢰인이 자기가 의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씁시다.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와가지고 일반중개 계약 체결하면서 기업한테 일반중개 계약서 씁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이 요청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써야 되느냐? 그럴 의무는 없어요. 써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지. 나는 안 쓰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라. 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씁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당장 갖고 와야죠. 지금 인장된 다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필수 기재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될 사항, 기재해야 될 사항, 필수 기재 사항. 여기서부터가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코드가 있어요. 암기법.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네 가지. 요거는 1월 달에 할 거예요. 1월 달. 이건 원래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 필수 기재 사항. 요거는 암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1월 한 셋째 주나 정도 돼가지고 그 핵심 암기 사항 이게 정리된 게 있어요, 지금. 암기법하고 그게 나갈 거예요. B4. 여기는 A3로 나갈 수도 있어. 여기 이 학원에서는 A3로 나가. A3 좀 큰 거 알죠? A3 B4보다 큰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학원들은 다 B4로 나가던데 A3로 나가면 좀 커져요. A3 종이 아시죠? A4 두 개 합친 거 A3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다 나와 있고 일단은 요거 암기사항, 필수 기재사항. 참고로 얘기하면은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 서식에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종이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 종이에. 그러니까 A4 용지, 뭐 이면지, 신문지 아무 종이에 작성을 해도 되는데 요거만 집어넣고 아무 종이에 써라 이 말이에요. 계약서를. 아시겠죠? 요거만 집어넣고 요 필수 기재사항만 집어넣고 요거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일반 중개 계약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바로 볼게요. 전속 중개. 자, 전속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은 말 그대로 전속이에요. 전속 모델 뭐 이거 들어봤잖아. 그러면 그 회사하고의 어떤 1대1 계약이잖아요. 전속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뢰인이요. 의뢰인이 의뢰를 하는데 특정 개업을 정하는 거예요. 특정 개업. 특정한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지. 이건 1대1 방식이에요. 1대1 방식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한테 보수가 좀 보장되겠죠? 그러면 책임감 있게 중개합니다. 보수가 보장되니까. 그리고 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무조건. 얘는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요. 얘는 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 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좀 줄어들겠죠. 예방도 되겠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서로 간의 의무가 부담이 되지. 일단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4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제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의무가 뭐냐 하니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계약 작성 무조건 해야 돼요. 전속 중개 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 돼요.
플러스 작성된 계약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돼. 그리고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 일정한 주기별로 통보해 줘야 돼요. 이 네 가지 의무예요. 의무를 기억하셔야 돼.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계약서 보존해야 되고, 정보 공개해야 되고, 업무 처리 상황 통보해 줘야 되고. 네 가지 의무를 기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계약서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작성하느냐 하니까 아무 종이에 작성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반 중개 계약은 아무 종이에 작성이 된다고 했죠. 이거 필수 예상만 집어넣고. 근데 이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표준 서식을 써야 돼요. 표준 서식 몇 호? 15호. 15 이거 써야 돼요. 법에 나와 있는 법정 서식 써야 되고, 요 안에 있는 내용 고치거나 삭제하면 안 돼요. 합의해가지고 추가할 수는 있어. 합의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안에 내용을 삭제하고 삭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수정하거나. 자, 표준서식 15서식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럼 몇 년 동안 보존하래요? 3년간 보존하래요. 계약서를. 정보 공개하래.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의뢰 받았을 거 아니에요. 팔아달라고. 그러면 정보 공개하래. 언제까지? 계약이 전업중개 계약이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예요. 7일 이내. 자, 어디에다가 공개하느냐 하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니까 둘 중에 한 군데예요. 또는이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면 되죠. 둘 다 해도 상관없는데, 그죠? 의무적으로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면 돼. 자, 공개를 했으면 또 공개했다고, 공개했죠. 공개가 원래 의무거든.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해줘야 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 자, 그런데 의뢰인이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비공개 요청이에요.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전업중개 계약 체결하면서 나는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만약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의무 위반이에요. 공개하지 말라 했는데 공개하면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했는데 공개했으니까 위반한 거죠. 똑같은 제재를 받아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하고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했다. 그러면 똑같은 제재를 받아요. 두 가지가 나오고 두 가지 제재가 여기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해 줘야 되는 주기가 2주일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이에요.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통보? 문서로 통보. 그러면 2주일에 1회 이상이잖아요. 여러 군데 고칠 수 있었는데 2주일에 2회 이상. 틀렸지? 2주일에 1회. 틀렸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통보하는데 통보 방법엔 제한이 없다. 틀렸어요. 문서로 통보해요. 전화 안 되고 문서로 통보.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보. 네 가지 의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 의뢰인의 의무도 한번 볼게요. 의뢰인 의무. 의뢰인 의무. 자, 의뢰인 의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 지불 의무. 위약금. 위약금이 뭔지 아시죠? 위약금. 위약금이 뭐예요? 위약금. 위약금 많이 들어봤잖아. 어겼을 때. 어겼을 때. 약속을 위반했단 말이지. 약속을 위반한 데에 대한 대가. 그죠? 금액. 위약금.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이 말이에요. 위약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 유효기간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 쉽게 하면 계약기간, 유효기간, 계약기간.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업이 하도 일 처리를 잘 못하니까 다른 기업한테 의뢰까지는 괜찮아요. 의뢰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기업한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의뢰까지 괜찮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다른 기업한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돼버리면 이건 배신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기다려줘야지. 그러니까 위약금 지불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불해야 되냐니까 최초의 중개보수로 지불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 그죠?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전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돼. 2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 200만 원 다 줘야 돼요. 배신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전속개업이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하고 같이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끼고. 근데 이 전속개업공인중개사 전속개업을 배제했다 이 말이죠. 배제. 뺐다 이 말이죠. 전속개업을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업을 배제하고 그러면 요거를 보통 우리가 네 글자로 표현을 해요. 전속개업을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하고 요걸 네 글자로 어떻게? 우리 부산에서는 보통 저것끼리라고 해요. 저것끼리. 울산에서도 저것끼리라고 하죠. 대구에서도 저것끼리라고 해요. 근데 대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대전에서는 지들끼리라고 해요. 지들끼리. 서울에서는 자기네끼리.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것끼리. 그러니까 전속을 끼고 해야 되는데 저것끼리 했다 이 말이에요. 저것끼리가 생각나야 돼. 이 상황이 저것끼리라고 그래가지고 거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배신한 거예요. 100%. 전속개업이 소개해 줬으면 전속을 같이 끼고 해야죠. 근데 아직 유효기간 남아있는데 전속을 빼고 저것끼리 했다 이 말이에요. 배신했죠.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 위약금 지불해야 돼. 위약금 지불해야 돼. 자, 이번에 한 가지. 두 번째는 소요비용, 지출비용 지불 의무가 있어요. 소요비용, 소요비용 지불 의무, 지출비용 지불 의무. 쓴 거 있죠, 쓴 거. 쓴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가 있다 이 말이지.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유효 기간 내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의뢰인이요. 이 기업이 하도 답답하게 하니까 의뢰인이 자기가 스스로 발견을 했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자,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그 유명한 스발상놈이에요. 유명한. 자, 요게 스발상놈. 이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발음할 때 스발상놈이라 해야 되는데 요걸 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이놈 이렇게 했으면 한 적도 있어 학원에서. 조심하세요. 요 스발상놈을 누가 데려왔어? 그렇죠. 의뢰인이 데려온 거예요. 어떤 학원에 스스로 왔다 하더라고.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의뢰인 스스로 발견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의뢰인이 데려왔어요. 의뢰인이 노력해가지고 50% 정도 노력해가지고 상대방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스발상놈을. 자, 그래서 이 스발상놈하고 뭐 했어? 직접 거래했어요. 50% 정도는 노력했다고 데려왔으니까. 그러면 딱 50% 주는 게 아니에요.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소유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50% 범위 내에서 소유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원래 주기로 했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200만 원인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80만 원 썼다. 그러면 의뢰인이 전속기업한테 얼마 주면 돼? 80만 원 주면 되죠.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120만 원 썼다. 그럼 얼마 주면 돼? 100만 원 주면 되잖아요. 50% 범위 내에서 주라니까. 120만 원을 써도 50%가 100만 원까지잖아 지금. 넘게 써도 100만 원까지만 주라고. 50%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겠습니까? 50%를 지불해야 한다. 틀린 거예요. 50% 범위 내라고. 딱 50% 주는 게 아니라고. 되겠죠?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 유효기간 나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효기간이 3월이에요. 원래 유효기간이 3월이고 우리 법에 3월로 돼 있어요. 유효기간이 3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약정을 만약에 하잖아. 그죠? 우리 2월로 하자. 좀 빨리빨리 2월로 하자. 그러면 2월로 하는 거고 6개월로 하자. 그럼 6개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몇 월이라고요? 3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3번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정보 공개 사항이 나와요. 정보 공개 사항. 이 정보 공개 사항이 뭐냐? 이 정보 공개 사항이 저거예요. 세 번째, 정보 공개 있죠. 의무. 그러니까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공개해야 될 사항들. 예를 들어서 뭐 소재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그 중개대상물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그리고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이런 거, 내부 시설물 상태, 환경 조건 이런 것들. 여기 암기법이에요. 여기 정보 공개사.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각 파트마다 암기법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기서는 필수 기재사항, 그죠? 일반 중개계약 필수 기재사항, 여기서 정보 공개사항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밑줄을 한 번 더 그어볼게요. 43페이지. 중개계약상의 의무라고 돼 있네. 자, 밑에 중개계약상의 의무. 중개계약은 돼 있습니다.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이다 이 말이지. 되겠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일반 중개계약 돼 있는 일반 중개계약은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라고 돼 있죠. 1대 다 방식이죠. 양가로 2번 계약서 작성이라 돼 있고 동그라미 1번 중개의뢰인은 의뢰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줄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양가로 3번에 서식 나와 있네. 서식, 표준 서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표준 서식이 있냐? 있습니다. 별지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14호 서식입니다. 근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이게 14호 서식이네. 일반 중개 계약서. 요걸 시험 문제 물어봤었어요. 뒷면인가? 뒷면에.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구분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자, 47페이지에 2번 전속중개 계약 되어 있습니다. 전속중개 계약은 두 번째 줄입니다. 특정 개업을 정하여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1대1 방식이다. 자, 그러니까 의무가 발생이 된다. 동그라미 1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전속개업의 의무 네 가지인데 기획, 계약서 사용 의무 있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석중개 계약서, 강제 서식돼 있잖아요. 15서식. 요걸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의무예요. 자, 동그라미 니은 정보 공개 의무, 밑줄 정보 공개 의무. 언제까지? 그 밑에 줄에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어디에다가 그 옆에 있습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비공개 있죠. 그 밑에 줄에 비공개. 오른쪽에 그 위에 줄에 비 들어가 있어요.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동그라미 디귿 통지 의무 업무 처리 상황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동그라미 A 정보를 공개했으면 밑줄 거 볼게요. 정보를 공개한 때 어떻게 하라 해서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 동그라미 B. 자,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보겠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통보. 그것도 문서로 통보.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보. 이게 전속개업의 의무였고요. 의뢰인의 의무는 동그라미 A. 이 동그라미 A는 유효기간 내에 밑줄 유효기간 내에 옆으로 쭉 가보세요. 다른 기업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 이 말이에요. 다른 기업한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얼마를? 밑줄 거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전부란 얘기야.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이다 이 말이고. B도 유효기간 내에 밑줄. 자, 밑줄 꺼볼게요.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어떻게 했어? 배제했죠. 네 글자로 얘기하면 저것끼리 이 말이에요. 저것끼리 거래했다 이 말이에요. 배신했죠. 밑줄 꺼볼게요.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죠? 두 가지. 자, 하나 넘겨보세요. C 유효기간 내에 밑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놈이 그 유명한 스발상놈이에요. 요 놈을 의뢰인이 데려왔기 때문에 50% 정도 노력 기울였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 밑에 줄에 소요된 비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뜻이죠. 양가로 3번 유효기간 나와 있네. 자, 몇 월로 돼 있어요? 유효기간은 3월로 돼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줄 끝에 합의 나왔어요. 합의. 약정이겠죠. 합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겠다. 2개월로 하자. 그럼 2개월, 6개월로 하자. 6개월이에요. 전업중개 계약서도 있죠. 자, 요게 15서식인데 요거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건 반드시 이걸로 해야 돼요. 요거. 뒷면은 똑같습니다. 이게 일반 중개 계약서나 정석중개 계약서나 뒷면은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가 나와 있네, 그렇죠? 좀 쉬었다 볼게요. 좀 쉬었다가 확인 설명서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